이 보석을 손에 넣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탕진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왕도, 상속자도, 보석상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공통된 단 하나는 바로 이 보석, 호프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아름다운 보석은 행운과 부를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이 보석은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은 순간부터 이상할 정도로 불행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호프 다이아몬드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보석이라고 말이죠. 과연 이 보석은 정말 저주를 품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오늘은 호프 다이아몬드의 기원부터 주인이 바뀔 때마다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들까지 그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호프 다이아몬드의 역사는 17세기 인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 남부의 골콘다 지역은 세계적인 보석 산지로 유명했어요. 특히 지금은 채굴이 금지된 콜르르 광산에서는 수많은 전설적인 보석들이 발견됐습니다. 세계적인 보석 브랜드에서 골콘다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지금도 쓰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곳에서 발견된 깊고 푸른빛을 띠는 다이아몬드 원석 하나가 훗날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보석은 일반적인 투명한 다이아몬드와는 달리 짙은 청색을 띠고 있었고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보랏빛과 회색이 감도는 신비로운 색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팬시 블루 다이아몬드는 전 세계에 극소수만 존재하며 그 희소성과 가치가 엄청나죠. 이런 색은 보론이라는 미량 원소가 다이아몬드 내부에 섞일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17세기 당시엔 이런 과학적 설명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를 마법 같은 신비한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유럽으로 처음 가져온 인물은 프랑스 출신의 보석상 장 바티스트 타베르니에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보석상이자 탐험가로 인도, 페르시아, 터키를 수차례 오가며 희귀 보석들을 유럽 왕실에 판매한 인물이었죠. 타베르니에가 이 보석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아직도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가 상인으로서 정당하게 보석을 구입했다고 하고, 다른 설에 따르면 그는 힌두교 사원에서 신의 눈을 장식하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훔쳤다고 전해집니다. 후자의 전설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원래 힌두교 신 비슈누의 눈에 박혀있던 성스러운 보석이었고, 그걸 훔쳐간 인간에게 신의 분노가 깃들어 저주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실제 기록에서는 이 신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이야기가 생겨난 배경에는 서양인의 탐욕과 식민주의적 접근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타베르니에는 이 청색 보석을 프랑스로 들여온 후 1668년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에게 이 보석을 판매합니다.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 화려함과 권력의 상징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보석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왕실 보석 장인에게 특별히 주문해 새롭게 연마하게 했습니다. 이때 보석은 다시 깎여 현재보다 크기가 줄었고 프랑스 블루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이후 이 다이아몬드는 프랑스 왕실 보석 컬렉션의 중심이자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왕실은 이상할 정도로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루이 14세는 말년에 건강이 악화됐고 그의 뒤를 이은 루이 15세는 정치적 판단 미스로 민심을 잃었죠. 그리고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바로 그들이 프랑스 대혁명 중 단두대에 올라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왕비는 보석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인물이었고 민중들 사이에서 사치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녀의 처형은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상징적 사건이었죠. 1792년 대혁명이 격화되며 베르사유 궁전은 약탈당했고 왕실 보석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 블루, 즉 훗날의 호프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이후 무려 50년 동안 이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1839년 영국의 부유한 은행가이자 수집가였던 헨리 필립 호프의 유품 목록에서 이 보석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때는 이미 프랑스 블루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죠. 호프 가문은 유럽의 금융 귀족이었고 예술품 수집에도 열을 올리던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보석을 손에 넣은 이후 가문은 기묘할 정도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빚과 가산탕진, 자식들 사이 유산 분쟁까지. 결국 이 가문은 보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이후 이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은 인물에게도 비슷한 비극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죠. 프랑스의 보석상 자크 콜렛은 이 보석을 사들인 직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러시아의 왕족 이반 카니토프스키는 연인에게 이 다이아몬드를 선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총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피살됩니다. 또 다른 소유자였던 윌리엄 폴스는 이 다이아몬드를 소장한 후 친구에게 넘겼고 그 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다이아몬드를 배달했던 운송업자 시몬 몽타니에조차 배송을 마친 직후 교통사고로 즉사했다는 보고도 있죠. 그리고 이 저주의 다이아몬드는 미국의 유명한 보석상 해리 윈스턴을 거쳐 당대 상류층 상속녀였던 에블린 월시 맥클린의 손에 들어갑니다. 에블린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재미있어하며 호프 다이아몬드를 파티에서 자주 착용했고 심지어 반려견 목에 목걸이처럼 걸어주기도 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삶도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딸은 약물 중독으로 요절했으며 남편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녀 자신도 결국 파산하고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쯤 되면 정말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일관되게 불행을 몰고 다닌 보석은 없으니까요. 현재 호프 다이아몬드는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관람객들이 유리관 너머로 이 전설적인 보석을 바라보지만 다시 이 보석을 갖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석은 빛을 반사하지만 그 속에 깃든 이야기까지 반사하지는 못합니다.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정말 이 보석에는 저주가 깃들어 있는 걸까요? 만약 이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을 기회가 생긴다면 당신은 이 보석을 갖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